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인데 이번에는 내년 3월에 나 퇴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한 걸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45세 입학에 대해서 수시로 입장을 바꿨던 박순애 장관이 이 발언 때문에 더욱더 곤란해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8일 7개 권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정책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3월에 퇴임할 생각이다. 총장들이 아니 교육부총리가 떠날 시간 정해놓고 일하면 어떡하냐. 그러자 박 장관은 침묵. 교육부에서는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네.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45세 입학도 이렇게 급하게 가볍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몇 번 입장을 바꿨습니까? 급기야 그 중간에 했던 발언 한 달씩 뭐요? 12년에 걸쳐서 앞당기면 된다. 12년 얘기하는 분이 내년 3월에 그만두겠다는 걸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의도가 나 잠깐 있다가 다시 교수로 복귀할게, 길 열어줘,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여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공직이 얼마나 큰 무거운 자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그 정책의 혼란성이 얼마나 크고 국민들 생활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 만 5세 취학연령 조정하는 건도 이렇게 쉽게 갑자기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박순애 장관은 진짜 교육 장관으로서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그 자격이 있나라는 점까지 의심할 정도의 상황으로 갑니다. 저는 뭐 글쎄 박순애 장관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나 괜찮다 아니면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했던 얘기라 어떠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당신을 임명해주고 선택해준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으로 간다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발언의 진위는 박 장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박 장관 본인이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농담조로 한 발언이라면 그런 건지 이런 발언 한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게, 자, 박정아 의원님 보세요. 뭐 여당 의원이라 부담스럽겠지만 네. 이런 질문이 박 장관의 임명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음주운전 경력부터 뭐 논문 관련된 무수히 많은 논란 속에서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박 장관이 끼쳐드린 상황에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임 사흘 만에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취임 사흘 만에 총장들 만나서 나 내년 3월에 돌아갈 수 있다.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 부담을 갖고 임명한 대통령 임명권자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의 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예요. 이 건에 대해서 이 무게감을 알아야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나풀나풀 하듯이 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그냥 나오는 얘기 보면 박순애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기자들이 질문에 있을 때 대답하는 답의 비율이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럼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언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는 그제 그 간담회, 논란의 그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이 내가 이런 화두를 안 던졌으면 언제 이렇게 학부모의 의견을 듣나 라는 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작할 때에 지금 말씀 완벽하지 병주고 못하더라도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예. 이 유치원 3법 입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던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이런 화두를 안 던졌으면 언제 학부모 사연을 듣겠나라는 건 반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약간 약 올리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특하신 분이네요. 독특하신 네. 분입니까? 아니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백년대계라고? 백년대계를 뭐 매일매일 입장 바꿔가면서 무슨 호떡집인지 부침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책을 뒤집고 하면서 국민들을 지금 그 화나게 하시고 있더니 정작 우리 학부모님들 불안에 떨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서는 내가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게 화두를 던진 건지 국민 분노하라고 무슨 그 투척을 한 건지 분간도 못하고 계시는 저런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을 계속 계시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정책적인 논란, 뭐 그 정책의 실효성 문제 이런 거는 전문가들과 일단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뒤로 밀어놓자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현장에 교육청하고도 논의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자체도 없었다.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으로 저렇게 진행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많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교육 컨트롤 타워의 장관, 비교육,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교육 관료입니다. 비교육 행정 전문가입니다. 예. 차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차관보,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다 그냥 관료들이에요. 이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화두 던지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그 큰 절에 무슨 스님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화두 던지는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저 아까 대통령 즉 임명권자의 부담 우리 김진 기자와 또 박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대통령도 크게 임명하는데 부담 안 느끼시는 것 같던데요. 임명장 주시던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공격반이라고 고생 많으셨다 이랬습니다. 언론의 비판, 야당의 우려, 국민적인 걱정 이런 거를 그냥 공격으로 생각하고 임명장을 주시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공격 잘 견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시는 모양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 경질하십시오. 지금 뭐 의리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런 비전문가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현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부에게도 부담이고 우리 백년대계도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떠올라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발언을 못하고 비겁하게 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놔서 많은 무수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박순애 장관의 이 발언은 학부모들의 복장이 터졌는데 내가 이런 화두 안 던졌으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죠. 화두는 보통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화두의 내용도 어떤 사회 부조리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두를 던지는 건데 뭐 6세에 들어가던 아이를 5세에 들어가게 하는 게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는 화두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순애 장관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돼요. 이사를 언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나는 언제 휴직을 할 거냐, 퇴직을 할 거냐, 모든 그 가정의 중요한 결정이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아이를 1년 일찍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가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뜸 아이를 1년 먼저 보냅시다라고 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주된 책임을 맡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화두가 아니라 폭탄을 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여론의 수렴이라던가 그런 것들 없이,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의 지금 지지도도 굉장히 안 좋아서 어떤 정책도, 어떤 좋은 정책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이 상황에 너무 뜬금없이 아이를 1년 일찍 보냅시다, 그것도 12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이래놓고 나는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예. 화두는 큰 스님께 양보하는 걸로 여기서 우리가 중지를 봅시다. 화두를 던지는 건 큰 스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